이번 사연은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고 자랐는데 친정 부모님이 재산을 오빠에게 전부 줄 것이라고 해서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리고 왔다는 사연인데요. 사이다 후기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맞벌이 중인 여자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요. 여기 하소연하는 글들을 보면 시댁과의 갈등이 대부분인데 친정은 대부분 편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더군요. 시댁에서 아들 편을 들면 당연히 친정에서는 딸 편을 드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정이 오히려 시댁만도 못하고 시댁이 참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피를 나눈 부모 형제에게 최소한의 따뜻함이라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저의 헛된 꿈이었을까요? 이제는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인가 보네요. 저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는 저와 오빠를 심하게 차별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차별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보면 제 기억 속의 오빠는 부모님으로부터 혼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되는 아들이었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흔한 인형조차도 없었어요. 친척 동생이나 친척 언니가 인형을 가지고 놀며 머리도 빗겨주고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부모님께 그 인형을 사달라고 말했다가 완전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네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부모님께 뭔가를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저는 저에게 꼭 필요한 학용품이나 문제집을 사게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숨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여자가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엄마도 그 소리 많이 들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밥상 앞에서 방귀를 뀌었는데 아버지는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여자가 방귀를 뀌었다고 하면서 이년저년 하는 욕도 하셨습니다. 엄마는 말이 좀 심하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버지랑 똑같이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한동안 저는 방귀를 뀌는 것이 죄악인 줄 알고 방귀를 참아 배앓이를 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엄마와 병원에 갔는데 의사와 상담한 결과 제가 방귀를 참다가 배가 아프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엄마는 의사 선생님에게 엄청 혼났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연세가 좀 있던 분이었는데 애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애가 방귀 뀌는 걸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냐면서 엄마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엄마한테 혼났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엄마는 저더러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부모 망신이나 준다고 하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희 아빠는 가부장적 전통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제사를 중시하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내세울 것이 그것밖에 없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딸이라고 엄마가 제사 음식을 할 때면 도왔는데 엄마랑 같이 음식을 하다가 전 하나를 집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엄마와 아빠에게 많이도 맞았네요. 기집년이 조상님께 드릴 음식을 먼저 먹었다고 소리소리 지르던 엄마와 아빠였는데 오빠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하는 중에 오빠가 손으로 전 하나를 집어먹었어요. 저는 긴장을 했죠. 엄마와 아빠에게 오빠가 무지하게 맞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엄마는 제사 끝나고 먹으라고 한마디 하고 넘어갔습니다. 참 부드러운 말투로요. 저는 그때 뭔가 모를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은 제사를 지낼 때 나는 왜 절을 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아빠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황 설명도 해주지 않고 여자가 어딜 조상님 제사에 재수없게 절을 하냐고 하더군요. 차례를 지낼 때도 제사를 지낼 때도 저희 집에서는 아빠와 오빠만 제사상 앞에서 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란 걸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딸들도 며느리도 절을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말씀이 원래 여자도 절을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찾아보니 시아버지 말씀이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부모님으로부터 세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거나 하면 고집이 세다는 식으로 인신공격부터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인신공격에 의한 쇠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저는 성인이 된 후에도 누가 저보고 고집이 세다는 말을 하면 한없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속 반항이 시작된 30살 때부터는 누군가가 저에게 고집이 세다는 말을 하면 저는 네 고집을 나한테 강요하려고 나보고 고집이 세다고 하는 걸 보니 너야말로 고집이 센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런 논리도 없이 인신공격부터 하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심하게 그랬던 걸 보면 부모님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입혀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아빠는 저에게 젓가락질을 가지고도 많이 혼내셨어요. 말로만 혼나는 것도 아니고 젓가락질 때문에 맞기도 했습니다. 손이 작아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뿐인데 아빠는 제가 나중에 부모 욕이나 먹이려니라고 심한 말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에게 젓가락을 뺏기고 밥을 굶은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배가 고픈 채로 잠을 자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식구들 몰래 젓가락질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질에 있어서도 부모님은 오빠에게 하는 행동이 달랐습니다. 오빠는 혼나지도 않았고 엄마와 아빠는 오빠에게 젓가락질을 연습시켜 주었어요. 콩 나르기를 연습시키면서 오빠에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며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뭔가 모를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엄마의 그 환한 웃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저보다 2살 많은 오빠는 젓가락질을 저보다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것은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아버지는 젓가락질을 흔히 말하는 정석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지만 시아버지의 인품과 사회적 위치를 알게 되면서 젓가락질은 시아버지의 인품을 전혀 깎아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집에서 오냐오냐 하는 아들이었고 저는 멸시당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빠가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거예요. 오빠는 저에게 함부로 대했고 참다 못해 오빠와 싸우면 부모님은 저만 혼내셨습니다. 오빠와 싸워봤자 지는 게 뻔하고 싸우고 나면 부모님께 나만 혼나니 오빠는 저에게 너무 두려운 존재였어요. 오빠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제멋대로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오빠가 저에게 어떤 시비를 걸지 몰랐으니까요. 오빠는 가만히 있는 저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면 오빠는 그냥 그렇다고 해, 이 미친아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하라고 강요하곤 했어요. 이런 오빠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저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빠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오빠가 공부를 잘했더라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 같네요. 오빠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뭐든지 원하는 것은 소나기에 들어오니 누군가에게 내 능력을 증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공부라도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시험 기간이라고 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부모님은 말소리도 적게 내시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공부를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늘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도 책을 많이 봐서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반복해서 봤고 이게 성적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집에서조차도 내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저는 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는 시간, 먹는 시간을 빼고 항상 책상에 앉아 책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머리가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빠는 혀를 차셨어요. 여자가 공부를 잘하면 뭐하냐고 하며 칭찬 한 번을 안 해주셨죠. 연세가 좀 있는 분들 사연을 보면 공부를 잘했지만 딸이라서 학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내용을 보곤 했는데 저는 다행히 제 성적에 맞춰 대학에 가긴 했습니다. 친가와 외가 모든 어른들이 엄지를 축혀 세울 만큼의 명문대학을 갔지만 정작 저희 부모님은 잘했다는 말도 한 번 안 해주셨어요. 대학 첫 등록금은 부모님이 내주셨지만 그 후부터는 제가 등록금을 벌어서 내야 했습니다. 과외를 해서 등록금과 용돈 모두 제가 알아서 했는데 과외 선생으로서 잘 풀려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저는 과외와 공부를 병행해야 해서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해야 했던 것이 좀 힘든 점이었습니다.
과외로 번 돈이 남으면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 저축도 했어요. 대학 생활 내내 소극적이기만 한 저에게 다가와 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CC가 되어 사귀다가 지금은 제 남편이 된 남자예요. 아시겠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부잣집 자녀들이 많잖아요. 저희 시댁도 꽤 부잣집입니다. 시아버지도 부잣집에서 자란 분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가는 정말 큰 부자예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시면 너희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저렇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남녀 차별도 없으시고 매사에 논리적이고 공정한 처사를 보여주십니다. 시댁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남편도 꼭 함께 하도록 하시고요. 설거지도 될 수 있으면 남편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하면 어떻냐는 말은 오히려 시부모님께 제가 했네요. 아버님은 젓가락질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젓가락질 때문에 아빠에게 맞고 혼나고 했었는데 아버님은 할아버님한테 혼난 적이 없으셨냐고요? 젓가락질 때문에 할아버님께 몇 번 혼난 적이 있지만 안 고쳐지니 할아버님도 별 말씀 안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쓸데없는 거 따질 필요가 없다, 젓가락질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은 본인이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건 또 싫어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젓가락질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원스러운 말씀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식사를 하실 때 꼭 한 숟가락을 남기셨습니다. 어릴 때 밥을 남기면 저희 아버지는 쌍놈의 집안에서나 그렇게 밥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버님한테 여쭤봤더니 할아버님이 그러시길래 그냥 그렇게 하셨다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옛날 양반들은 밥을 남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따로 밥을 차려 먹지 않고 남은 음식을 먹는 하인들을 위해 양반들은 밥을 많이 남기는 것이 미덕이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우리 집안이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에서 첫 제사 때 시어머니와 저도 함께 절을 해서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아버님이 제주 역할을 하시고 남편은 옆에서 보조를 했어요. 절을 올리는 것과 축문을 읽는 것을 하면서 아버님과 남편이 제사를 주도하기는 했지만 어머님과 신우와 저는 중간에 국을 숭냉으로 바꾸는 일 빼고는 함께 절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촌 형제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한 신우들도 함께 절을 했고 따로 제사상에 술을 한 번씩 올리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시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원래 여자들은 절을 안 하는 것 아니냐고요? 아버님은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딸이랑 며느리도 이렇게 다 같이 절을 했는데 글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예로부터 여자들도 제사에 함께 절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여자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란 것을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는 분인데 전통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좀 웃기더군요. 시댁에서는 때에 따라서 명절 전 주말에 할아버님 산소에 미리 다녀오고 저희와 신우네 모두 함께 명절 연휴 동안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은 아들, 딸 차별도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냥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죠. 제가 겪은 가족 분위기와는 너무도 달라서 처음에는 좀 의아스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시댁에 적응이 되고 시댁 가족들과 여행을 갔을 때 시어머니와 제가 한 방을 쓴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저의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며 거의 밤을 샜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셨어요. 덤덤하게 얘기하는 저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울기도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게 강한 여장부 같은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을 욕할 수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속에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서 당신 아들 같은 답답한 놈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가슴이 찡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눈에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저희 친정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새언니와 맞벌이 하면서 아이 둘 키우고 있고 부모님은 오빠가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었어요. 오빠가 심심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로 지냈던 때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다니는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빠와 다르게 결혼할 때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부모님이 전부 지원해 주셔서 제 돈은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 엄마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자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집으로 보내드렸고요. 저희 엄마는 잘 받았다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전화로 수다를 떨고 싶어 했습니다. 보통의 모녀 사이에 수다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엄마가 부담스럽기만 하거든요. 엄마는 제가 수다를 떨어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짜증을 내곤 했어요. 독불장군 같은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며 산 엄마가 때로는 가엾기도 하지만 저를 차별로 키운 엄마에게 저는 아직도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남녀 구별 없이 사람 자체로 평가해주고 쓸데없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시부모님과 너무 비교가 되니 친정이 더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시댁이 워낙 넉넉한 집이고 남편도 능력이 있으니 결혼 후부터 친정부모님은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친정에 갔었는데 친정부모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은 오빠에게 다 줄 테니 그리 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 전 재산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전부인데요. 부모님은 저보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옆에 있던 오빠는 제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갔으니 그런 거에 관심도 없을 것이라고 은근히 저에게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딸은 출가회인인데 무슨 친정재산에 관여를 하겠냐고 하는데 저는 괜한 승부욕 같은 것이 발동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딸아들 구별 없다고 했죠. 이 말이 아마도 제 인생 첫 반기였을 거예요. 법적으로 딸과 아들 구별 없이 부모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냐고 했습니다. 아빠는 딸을 대학까지 가르쳐 주었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 것이지 부모 재산에 눈독을 들이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빠도 저에게 출가회인 운운하면서 욕심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너무 익숙해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저 웃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 좀 쳤어요. 출가회인? 그딴 게 요즘 세상에 어디 있냐고. 난 내가 받을 건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고집어쩌고 하면서 또 인신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고집이 세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다 안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이나 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제가 딸이지만 해줄 거 다 해줘서 시집까지 보내놨더니 못하는 말이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차별받고 자란 얘기를 해주었어요. 방귀 한 번 뀌었다고 정신병자 취급해서 배앓이를 했던 거, 젓가락질 가지고 때리고 비난하고 했던 거 등 생각이 나는 대로 모두 말해버렸습니다. 우리 시부모님과 수준을 비교하면서 말했죠. 아빠와 엄마는 가부장적인 사람들이라서 나와 오빠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오빠가 예쁘고 내가 미웠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모의 차별과 멸시에 마음 둘 곳은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고 덕분에 좋은 남편과 좋은 시댁을 만나게 된 것인데 엄마랑 아빠가 나에게 뭔가를 해준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와 오빠를 차별한 거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만약 그게 엄마와 아빠의 진심이라면 서운해했던 나를 반성하고 앞으로 부모님께 잘하는 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준 고통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걸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이 사람과 시부모님 아니었다면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뭐 사보내란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키워서 자기밖에 모르는 오빠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아냐고. 내가 사서 보낸 것들 중에 오빠에게 간 것도 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오빠는 자존심도 없냐고. 그렇게 무시하던 동생한테 그런 것들 구걸하고 싶냐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새언니가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새언니가 사과를 하냐고 부모님과 오빠에게 따졌어요. 나는 이 집 자식도 아니라서 사과도 못 받는 거냐고 했죠. 이제 나는 엄마, 아빠, 오빠의 생각에 어깃장만 놓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오빠는 결혼할 때 받은 것도 많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받을 것이라고 했더니 아빠는 입술을 파르르 떨더라고요. 남편은 이 아파트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 하더라고요.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냐고. 내 어릴 적 아픈 기억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남편에게 괜히 소리 질렀네요. 친정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다리가 풀려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좀 마셨기 때문에 대리를 불렀습니다. 대리기사님에게 시댁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시댁 벨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주무시다 깨셨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니 시어머니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으시고 저는 한참을 울다가 그날 시댁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친정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엄마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친정과 연 끊고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그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전부 읽어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참 많다는 것에 많이 놀랐네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만 이런 차별을 겪고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비슷한 세대에도 딸이라서 차별을 받고 자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좀 놀랐습니다. 저만 아픈 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네요. 시부모님은 저를 항상 살펴주셨어요. 남편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잘해주라고 하신답니다. 아주 버릇 나빠지겠어요. 친정에는 2달 정도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새언니와는 몇 번 통화했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서도 오빠나 남동생과 차별을 받고 자란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아가씨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이런 착한 새언니가 오빠 같은 이기적인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새언니에게 미안하네요. 얼마 지나고 나서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내 과거가 좋지 못해 당신에게 괜히 화풀이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뭐 어때? 내가 네 건데.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사랑받고 자란 사람한테는 이런 여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이 되며 세상에 대해 참 많은 것을 배웠네요. 2달 후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쨌든 나는 누가 뭐래도 내 권리는 챙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자식 취급하지 않았는데 엄마랑 아빠가 나를 끝까지 자식 취급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내 권리를 찾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커서 보니 나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 엄마랑 아빠밖에 없었다고. 엄마랑 아빠 눈에 우리 애들은 예뻐 보이겠냐고. 우리 애들도 나 같은 상처받지 않도록 친정에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상처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바보 흉내 내면서 저를 웃겨주는 남편과 딱딱한 말투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부모님과 형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마음의 병이 많이 치유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려고요. 제가 이런 마음을 먹는 데까지 댓글로 위로와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니님이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었나 봅니다. 너무 가슴 찡한 사이다 사연이네요. 남편과 시부모님, 신우, 스니님까지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